다음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인류형에 대한 컨설팅이 있겠습니다. 을지대학교의 김은주 교수님 나오셔서 컨설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Q&A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은주입니다. 2023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많은 대학들이 일주기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작년도 연차평가, 그러니까 2주기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모두 아시겠지만 많은 대학들이 양적인, 질적인 어떤 성장들을 해온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연차평가는 개별 대학에 따라서 컨설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느 정도 대학들이 수준들이 다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혁신사업과 차년도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학들이 조금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혁신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과 또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또 이제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연차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표별 추진 실적별로 또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학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평가 지표별 우수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대학들이 참 많이 열심히 사업을 수행해 오셨고, 또 분량이 제한이 없다면 더 많은 대학들을 좀 우수 사례로 제시해서 사업을 힘들게 추진했던 그 사업단들에게 좀 더 어떤 좀 격려의 차원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었는데요. 지면의 제한과 또 발표 시간의 제한들 때문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평가별, 지표별로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별 우수 사례에 좀 우리 대학도 참 잘했는데 제시되지 않았어도 너그러이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재현에서는 이제 앞서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재정 지원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라이즈 사업으로에 대한 전환 체계에 대해서 전문대학이 어떻게 노력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위원회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혁신 사업이 어떻게 라이즈 체계로 전환될 때 대학들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언 몇 가지들을 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우선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들을 이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또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이 스스로 대학이 발전할 분야를 선택해서 자율적인 혁신 계획을 마련하는 그러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대학들이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체질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수한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들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혁신지원 사업의 영역을 이제 5개 영역으로 크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앞서 이제 신산업 분야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는데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미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무전공 광역 단위의 학생을 모집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전체 입학 정원의 한 30%가 무전공 입학을 할 수 있는 입학 정원으로 할애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규제 혁신이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존 학과의 어떤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학사 구조 개편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특히나 이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산학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평생 직업 교육 부분이라든가 지역 특화에 대한 인재 양성 부분들을 위해서 대학의 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협력과 관련해서는 그 대학 간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원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 협력을 통해서 대학의 그 존재 가치에 있어서
대학이 그냥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정주 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대학의 의미, 존재 가치를 좀 확대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협력에 대한 어떤 그 기반을 잘 다지는 사업들, 그다음에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측면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가 또한 이제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해 나가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의 성과 관리적 측면에서도 이미 연구재단에서도 이전에는 파자티브 성격의 그런 사업비 집행 기준을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주기 때부터는 네거티브 성격의 사업비 집행 기준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대학들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 및 성과 관리 측면까지 해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번에 이제 1차년도, 22년도 자율혁신 이행 실적 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와 인센티브를 연계해서 저희가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으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잘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이전에는 전체 평가 영역의 점수를 총합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주기에서는 영역별로 평가를 해서 대학들의 그 각각의 노력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그 타당한 인센티브 지급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추진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대학의 비전과 또 목표, 중장기 발전 계획들을 굉장히 잘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혁신 사업도 혁신 사업의 목표라든가 세부 전략들을 잘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의 이제 사업 성과들을 봤을 때도 대학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을 대체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대학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전공 교양 교육의 전면적인 개발들이 있었습니다. 전공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런 산업 현장의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공교육 과정의 전면적인 개편들이 많았었고요. 교양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17개 대학들이 공동의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위 프로그램별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 교과와 연계되는 심화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그런 체계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인증이라든가 혁신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산학협력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런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산업 현장의 어떤 그런 직무 중심의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따 또 다른 이제 영역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대학들이 또 이제 링크 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링크 사업과 혁신 사업 내의 산학협력 사업 간에 평가 지표에도 보면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연계를 하고 또 중복성을 방지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학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제한, 좀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링크 사업과 혁신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학 협력의 사업은 조금 색깔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혁신 사업의 가장 기본 방향은 대학의 기반을 다지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링크 사업은 특히 그러한 체질 개선과 혁신에 있어서 산학협력에 좀 더 심화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 영역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대체적으로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성인학습자 과정 운영을 통해서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좀 강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고요.
또 지역사회와 산업과 대학의 그 특성화 분야를 연계해서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을 하는 데에 또 사업들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글로벌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기타 영역에서 평가의 주안점은 이 지역과 산업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구축을 얼마나 잘 대학들이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유 협력 영역은 일주기와 이제 비교했을 때 새롭게 들어온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 대학의 존재가 이제 개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대학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지표 영역만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또 사회적 가치 실현, 대학 간 공유 협력 이러한 부분들이 혁신 사업을 통해서 추후에 라이즈 사업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도 굉장히 연계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과 관리 부분은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거버넌스는 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연차 평가 그 결과 보고서의 실적들을 확인해 보니까 내외부 구성위원이라든가 재학생에 대한 참여는 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을 보면 외부 위원들이 거의 참여가 되지 않고 있고 재학생들도 참여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거버넌스의 운영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 의견 수렴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다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대학별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개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자율성과 지표도 참 매번 대학들이 이게 맞나라고 하는 의견들을 참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이제 그 아웃풋 중심의 좀 산출 지표를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아웃컴 중심으로 결과 지표를 만든다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게 참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결과 중심의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 영역에서 또 하나는 대학들이 이제 목표치는 다 달성을 합니다. 거의 목표 달성치를 자율성과 지표를 달성하지 않는 대학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다만 목표 달성을 하거나 다소 일부 지표, 하위 지표 내에서 미달성한 지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자체 평가가 좀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진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는 그런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평가 중에서 미달성이나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어떤 분석, 개선 방안들이 이제 되었는지를 좀 확인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2주기 들어오면서 자율 성과 관리에 추가된 한 그 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학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학 여건에 맞는 성과 관리 조직 구성 운영이었는데요. 1주기 컨설팅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IR 센터를 다 대학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절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학별 규모에 따라서 성과 관리 조직을 마련을 하고 그 업무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학들이 성과 관리는 어떤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계획과 실적에도 표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성과관리 조직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계획은 정말 잘 마련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을 보면 자체평가운영위원회 아니면 혁신사업 운영위원회 정도의 회의 결과들을 대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을 뿐 계획에서 제시했던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결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과평가 분석에 있어서도 이제 아까 그 대학에 사전 접수했던 질문 사항에서도 있었는데요. 성과평가 방법이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별로 여전히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 교육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종합적인 건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수행된 실적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 과제들이 쭉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대체적인 사업들을 교육 영역에서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학사제도 유연화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마이크로 디그리 집중일 수재 마련을 했지만 이 학사제도 유연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과정 체계라든가 시간표 배정, 그러니까 학사 지도와 또 이제 교육과정 이런 그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맞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이수하고 싶어도 주전공을 이수하다 보니까 학점이나 학점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 시간표도 안 나오고 이래서 마이크로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학사제도 유연화가 실질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내실화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에 대한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도 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1학년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전과를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혁신에 따라서 대학들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적으로 규제 혁신에 따른 대학의 제도 혁신도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들이 교육 질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인증제들을 하고 계십니다. 학과 인증, 교과 인증, 다양한 역량 인증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증이 끝나고 이 인증 결과가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해서 그 취업한 그 산업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은 인증이었고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추수 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지속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좀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교수 학습 지원에 있어서도 학생들 대상으로 일반 학생의 대상의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 학습 지원센터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하지만 많은 대학들에서 좀 차이가 좀 나타났던 것들이 소수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촘촘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데서 좀 차이가 좀 있었고요. 또 교수 지원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혁신교수법을 교육하는 정도로 교수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수자의 어떤 그 역량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수자의 역량에 대한 진단에 기반을 해서 교수자 역량 수준별로 또 교수자가 학문 단위별로 또 성격들이 굉장히 가르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형화해서 교수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학협력 관련해서는 산학협력 혁신 전략과의 연계성을 좀 봤고요. 또 추진 실적의 적절성, 기타 취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현장 실습 교육 지원이라든가 산학연계 주무식 교육과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수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학들이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4년제 일반 대학보다도 더 저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우수한 이제 실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에 대한 어떤 향상들을 대학들도 아마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산학 공동 연구라든가 기술 개발에 대한 활성화를 통한 성과들은 조금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한 이제 세부 평가 방향은 이제 평생 직업 교육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연계 협력과 관련해서 상생 발전을 위한 토대가 얼마나 잘 마련되었는지, 지역 상생 혁신의 플랫폼을 어느 정도 잘 구축하고 있는지, 그 플랫폼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대학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평생 직업 교육이라든가 지역사회 연계 협력이라든가 글로벌 역량이라든가 이런 기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대학이 보유가 있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좀 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기타 혁신 전략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일회성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적 프로그램들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 기타 혁신 전략에서는 앞으로 이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노력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기타 혁신 전략에 녹여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유 협력에서는 대학 간 공유 협력 추진 실적, 또 타 재정 지원 사과의 유사 정보 여부에 대한 검토, 대학의 또 이 대학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교육 생태계 조성이 얼마나 대학의 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질적 평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 공유 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 이 사업계획서 처음 2주기 썼을 때 많은 대학들이 일반대든 전문대든 도대체 여기는 뭐 어떤 걸 써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단편적인 어떤 공유협력 계획과 이런 실적들이 나왔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계획과 실적이 미스매치돼서 또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고, 공유협력 내용의 어떤 구체성도 무입했었고, 또 이제 공유협력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환류 체계도 잘 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대학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교육이나 산학협력의 사업보다도 공유협력 부분은 훨씬 더 이 환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대학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호 유기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체계를 좀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가치, 네, 잘 알고 있듯이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이런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좀 보면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협력 활동 지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대학들이 잘 발굴해서 사업들을 추진했는지를 좀 봤고요. 근데 대학이 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봉사활동, ESG 활동, 대학의 행사나 공연을 지역에 일방적인 공유하는 활동, 또 환경 캠페인을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항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 운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의 좀 다양성이 좀 미흡했고요. 또 지역과 지자체라든가 인근 대학이라든가 대학 지역에 있는 어떤 다양한 그 공공기관과의 어떤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대학이 단독으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잘 대학들이 아직은 정립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산업체 직무 보수 교육을 했다라든가 인성 교육을 하거나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실적으로 제시한 대학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성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지표의 적절성과 달성도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관리 체계의 운영의 어떤 적절성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관리 조직 구성 운영의 적절성, 또 성과평가 분석의 타당성, 또 성과평가 분석 결과를 사업 추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환류 노력의 적절성 부분입니다. 아마 사업계획서나 연차평가 결과서를 보면 이 부분이 그래도 가장 비중이 적습니다. 점수 배점도 적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노력이 좀 덜한 부분도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 의견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자율성과 지표를 정할 때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전체 사업과 또 세부 사업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지표로 자율성과 지표를 대체적으로 구성은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표값 달성을 못했거나 또 달성값이 차년도 목표값을 상회할 경우에 대학들은 목표값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자체평가에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목표값을 설정을 잘못한 것으로 우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 달성했다 하더라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 목표값 초과 달성이 차년도를 상회하고 있을 경우에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과 달성했고 추후에 이건이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값을 이후 또 초과 달성할 것 같으면 목표값을 수정해야 할 것이고요. 아니면 이번에만 일시적인 목표 달성값이 초과됐다라고 하면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내외부 위원으로 잘 구성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위원의 참여가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요즘 화상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화상으로도 외부위원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대학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외부 평가를 받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평가지표별 우수 사례입니다. 우선 이 A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 주관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대학과 또 지역의 센터들과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셨고, 그래서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어떤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과제도 도출했고, 일부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로 그쳤지만,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과 함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성과도 공유하는 그러한 좀 더 확대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수 사례로 제시를 드립니다. 이번 대학 같은 경우는 소수 학습자 대상으로 완전 학습, 학습자 유형별 밀착 지원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차별화된 그런 방법들로 학습 지원을 했고요. 특히 또 이제 좀 우수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소수 학습자 대상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학습 부진자 중심으로 교사학습지원센터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학사 경고자라든가. 근데 여기는 이제 편입, 전과, 휴복학, 장애학생 멘토, 학사 경고자 좀 더 소수학습자의 대상을 확대했다라고는 측면에서 우수 성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C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학습 저성취 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능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대학들이 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 부진 요인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학습 동기, 학습법, 학습 습관, 문해력 이렇게 구체화된 학습 부진 요소를 도출을 해서 그에 맞는 학습 컨설팅을 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학업 적응력을 제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교육 시스템의 유연화입니다. 특히 교원 유형에 대한 다양화 지원 제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많이 담기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옴니버스 교과목 교수자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또 시수에 대한 인정 이런 규정들을 만들고 제도화했습니다. 이건 이제 교원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이 대학만이 우수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라이즈 체계로 되면서 산학에 있는 전문가를 대학에 계속 우리는 유입해서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인트 어포인트먼트 제도라고 하는 제2의 교원 제도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원의 어떤 선발이라든가 배치에 있어서 지산학 이런 연계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교원에 대한 인사와 배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대학들은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에 있는 교원들을 우리가 확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발과 어떤 그 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학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산학협력 같은 경우는 다들 잘하고 계신데요. 이제 체계적인 현장 실습 관리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에 대한 기초 역량, 또 실무 역량, 또 성과 역량으로 체계적인 현장 실습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특히 현장 실습의 성과 역량을 공모전이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우수자료집 제작 등과 관련된 것을 마련을 해서 공유 확산에도 굉장히 노력을 한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현장 실습에 대한 이수율을 좀 더 강화시켰고 취업률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결과를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타 사례로 보면은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평생 직업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을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평생 직업 교육의 운영 체계를 좀 구분해서 마련을 하고 관련된 프로그램과 운영 지원에 대한 것들을 고도화했다라는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교육과 관련돼서 이 해당 대학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부터 취업을 할 때까지 그 단계별 여기 보면 도움, 즐거움, 세움, 배움, 체움 이렇게 체계화된 세밀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유학생들도 관리해 나가는 부분들을 우수 사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대학들이 그 개별 대학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요, 이 대학 경우에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장애인, 다문화, 노인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보지 않고 그 지역의 시설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수한 점으로 든 것은 대학이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관과 협력해서 사회적 가치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높은 사례로, 우수 사례로 제시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사회적 약자의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있는 것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대학 같은 경우는 그 상생협력 분야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 대학은 이제 공공기관과 대학이 연계를 해서 그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분야를 보건, 안전, 문화, 공공부문 이렇게 영역을 좀 마련을 했어요. 이 부분 또한 대학의 학과와 연계된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관을 연계해서 체계화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꼭 이렇게 이거 우수 사례로 제시하면 또 이렇게 하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예산 집행이라든가 사업 진척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꼭 전산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대한 집행을 사업 성과관리 총괄 부서라든가 전체 구성원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놨다라는 것은 사업을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 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성과 지표별로 연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핵심 관리 요소들을 도출을 하고 관련 부서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성과 관리 담당 부서의 역할과 책무성을 좀 더 강화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성과 평가 결과와 개선 계획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측면, 예산에 대한 측면, 조직에 대한 측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계획들을 잘 마련을 하고 계시지만, 모니터링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분석에 대한 어떤 대학들은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과평가를 자체평가위원회 결과값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우수성과를 많이 도출했거나 이런 좀 적절한 기준이 없이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성과 우수 사례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운영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촘촘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A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성과 모니터링 분석 평가 절차를 PDCA 업무 추진 체계에 따라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성과 모니터링 및 분석 요소를 설정을 하고, 또 이제 시행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평가와 환류 단계에서는 분석과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특징적인 부분은 모니터링을 월별, 분기별, 학기별로 굉장히 과정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굉장히 철저하게 추진해 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석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또 우수 사례, 우수 성과를 우리가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혁신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우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별 우수 성과에 대한 도출 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등급화해서 S등급, A등급 이런 식으로 B등급 등급화해서 성과를 선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성과 분석 또한 CIPP 기반의 어떤 분석들을 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온 부분이 좀 우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대 효과와 재현입니다.
단기적인 기대 효과는 이제 모두 다 지금 현재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일주기 사업을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과 일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학들이 변화를 했습니다. 특히 대학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 교육에서 경험활동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학들은 반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체제로 변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과 유사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을 마련하는 그러한 체제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성과 관리와 이런 시스템들을 대학들이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 조직부터 사업 성과 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화를 통해서 주기적인 환류도 저희는 이제 영속적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중장기적인 기대 효과를 본다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반대 졸업생에 비해서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역 정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화 분야의 정주역 인력을 양성을 해서 지방 소멸에 전문대학이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우리는 그 의미와 성과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문대학 졸업생의 80% 이상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래 신산업 분야 4가지 핵심 직무 중에 생산 직무 분야가 여전히 인력 부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전문대학이 지역 산업 현장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배출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또 지역 내 산업 분야의 부족 인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입학 자원, 또 특히 이제 여성, 청년, 직업 전환 준비자, 또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의 직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직적 차원의 업스클링이라든가 수평적 차원의 리스클링이라든가 융합 요소가 포함된 퓨전 스킬링, 이러한 평생 직업 교육을 통해서 고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신중년에 대한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전문대학이 이 혁신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라이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노력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앞으로 23년도 남아있는 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라이즈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라이즈 사업과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의 그 구조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라이즈 사업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권역을 보면 주간대학도 4년제 대학이고 중심대학도 2-3개 대학들이 다 4년제 대학입니다. 나머지 그 지역의 중소대학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다 참여대학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이후에 라이즈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이제 정착돼서 사업으로 안주하게 될 때는 전문대학이 주간대학과 중심대학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체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전문대학의 어떤 입지나 위치나 이런 위상이 제고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제언을 드린다면 우선 이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일반대 전문대 간의 어떤 역할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전문대학이 이제 전문대라고 하는 그 대학명도 거의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심화과정도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차별화가 조금 오히려 전문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 같은 4년제까지 다닐 거면 일반대를 가겠다라는 이런 예비 입학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는 일반대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강점을 좀 더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대학의 특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즈 사업 자체가 지자체와 대학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대학들은 그 지역의 지자체의 발전 방향, 중장기 사업 방향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문제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하이브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아마 기반을 다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지자체와 대학 간의 이 거버넌스를 좀 더 지금부터 좀 체계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셔서 긴밀하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의 명확한 차별화를 위해서 중급 관리자 수준의 어떤 차별화된 인재 양성을 좀 강조해 나가는 것이 라이즈 사업에서는 좀 더 전문대학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차별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즈 사업의 시범 사업을 보면은 고교 연계 전문대, 대학, 대학원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라이즈 사업 내에서는 메타캠퍼스라고 하는 공동학위 과정들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전문대는 일반대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과 공동과정으로 우리 대학이 어떠한 핵심 분야 사업에서 어떤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과 이런 산학협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차별성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와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권 공동의 코업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당연히 대학들은 지금 혁신사업에서도 그 산학협력 분야 사업에서 지역과 산업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무 중심의 다양한 컨텐츠, 교육 과정이겠죠. 교육 컨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내실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특히 지자체와 대학은 열심히 이 라이즈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량 있는 기업들이 본인들에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라이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업들에게 어떤 참여 지원에 대한 것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상생 방안을 발굴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 지역 수요 기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산학 협력을 보더라도 그렇고 라이즈 사업에 있어서도 단순의 협약 체결과 또 자원봉사 이런 형태로 이 사업을 좀 시작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성을 띈 그런 어떤 혁신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대학 간의 공유 협력을 통해서 좀 장기적인 좀 그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마련이 될 것이겠지만 대학 소재 또는 인근 지자체의 어떤 지역 산업까지도 어떻게 한 플랫폼에서 우리가 소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제가 안 보고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해진 시간을 잘 준수했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좀 빠르게 연차 평가 결과와 컨설팅에 대한 사항들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또 이제 내용상 담을 수 있는데 또 한계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컨설팅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대학들이 앞으로 이제 차년도 사업이나 올해 나머지 이 남아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 대학이 좀 더 부족했구나, 개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대학에 돌아가셔서 구성원들하고 좀 더 좀 긴밀하게 좀 열띤 토의를 좀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많은 관심들과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Q&A를 위한 자리를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분 컨설팅 위원님들은요. 한국영상대학교의 이은순 교수님, 원광보건대의 김경 교수님, 울산과학대학교의 송경영 교수님, 그리고 경북전문대학의 이중섭 교수님이십니다. 연단이 준비되면 우리 네 분 컨설팅 교수님들을 앞으로 모셔서 우리
관계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는 김은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재단 측에서 이미 대학교에 사전 질의를 좀 문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한 2가지 질문으로 좀 요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제가 별도의 자료가 없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고요.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사항이 어떤 거였냐면 링크 3.0 사업과 혁신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산학협력 과제들을 링크에서 수행 중에 있지만 종합평가 의견에서 교육, 산학협력, 기타 이런 영역들 간의 불균형하다라는 의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점대 이중섭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 혁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울 때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대학의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도 김은주 교수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비전 목표랑 연계성이 얼마나 잘 확보가 되느냐 부분이랑 잘 보셔야 된다는 건데 링크랑 혁신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혁신지원 사업은 대학의 어떤 전반적인 기반을 갖춰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링크 사업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체질 변화를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산학 일체형 대학으로 어떻게 체질을 바꿔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고 그 내용들도 상당 부분 산학협력에서 고도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2가지가 각각의 별개로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이걸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가. 그래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상의 산학 협력을 위한 대학의 체질 변화와 제도 개선 또 노력들을 어떻게 링크랑 혁신이라는 사업에서 녹여낼 것인가라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면은 사업 자체의 중복성, 과제의 중복성을 고민하시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이 어떻게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체질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과제들을 이뤄나갈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에서는 이러한 기반 체제를 좀 갖춰주고 링크 3.0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교수님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산학협력단의 어떤 체질 개선을 또 기능적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쪽에서 고민을 해보시면은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뭐 이번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과거에도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도 링크 사업이 있었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 다음에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은 혁신에서 산학의 비중이 링크라는 대학들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이은주 교수님 발표할 때도 우리가 산학이란 영역에도 제가 모듈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산학이란 영역 안에도 작은 모듈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산학 교육이든 인프라를 구축하든 뭐 기술 교육을 하든 그런데 또 그 모듈에는 또 세부적인 또 더 디테일한 또 모듈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학 교육에도 우리 일반적인 정규 교육 과정처럼 예를 들면 기초 교육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교육까지 어떤 단계별 모듈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그 중복성의 문제와 편중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각 대학들이 이 소 모듈에 따라서 사업별 분리를 시키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전체적인 각 개별 대학의 산학 전반에 대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소 모듈을 만들어보고 그 모듈에 따라서 또 소 모듈에 따라서 혁신 사업에서 담당할 것과 링크에서 담당할 것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를 실제적으로 작성을 할 때는 전체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서 저는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이 전체 속에서 혁신이 왜 이거를 담당하고 또 링크는 또 왜 이걸 왜 두 사업의 이제 기본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 성격을 분석을 해서 그 모듈을 좀 쪼개가지고 이원화하면은 중복성의 문제라든가 또 이제 질문 주신 그 어떤 혁신에서의 어떤 그 부족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관련해서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대학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답변 이후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현장 플로어에서 다시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마다 프로그램과 효과성을 분석을 하지만 그 결과에는 다소 의문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학마다 효과성 분석을 위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분석을 실시하지만 기존의 어떤 기준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각 부서마다 성과 평가를 하는 체계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재원의 그 비중도 약간 다르고요. 근데 어떤 부서들을 보면 체계적인 계획, 성과 평가 계획이 부서별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 계획에 대해서 자기 부서에서 진행했던 과정들을 PDCA 관점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그 우수 부서에 대한 사례를 내부적으로 좀 공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희 교수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성과 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합니다. 근데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특별하게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성과평가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을 사업단으로 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기획처랑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성과평가를 완벽하게 도식화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하지만 사업단에서의 역할과 대학 전체에서 역할들이 서로 약간 크로스되게 돼 있습니다. 월별로는 사업단에서 체크를 많이 하고요. 기획처에서는 분기별로 그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업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요구를 해서 사업단에 다시 그 결과들을 공유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부서별로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약간씩 조율을 하기 위해서 기획처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형태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마지노선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들을 부서에 인지시키고 그것들을 조금씩 간극을 좁혀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좀 보완을 드리면 이제 개별 단위 프로그램의 조금 성과 관리 측면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관리를 좀 저는 이제 우리가 PDCA로 말한다면 체크를 체크 1, 체크 2, 체크 3 정도로 좀 단계화해서 자체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성과 관리를 우선 1차적으로 하고요. 이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그 단위 부서에 전체 부서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성과 평가를 하고 그것이 사업 총괄본부로 들어가서 마지막 전반적인 사업에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체크되는 그러한 좀 과정을 좀 체크 단계를 좀 더 세밀하게 가져가는 부분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성과 평가 이 분석에 대한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학의 사업이라든가 사업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사업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부분, 또 과정과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 성과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 또 우수 사례의 어떤 확산성, 탁월성 이러한 다양한 성과 평가의 기준들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요. 현장에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가 네. 그럼 질의응답을 추후에 저희 또 이제 재단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또 충실히 또 컨설팅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 저희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Q&A를 위해서 특별히 고생해주신 컨설팅 위원님들 5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